안녕하세요. 미지의 꿈의 은섬 엄마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소소하게 알바를 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에 집중을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림프종 4기 환자의 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영상이 거의 초기에 찍었어야 됐는데요. 좀 정리할 것도 필요했고 또 한 가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살짝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기에 림프종 4기 판정을 받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았어? 안 아팠어? 너 4기 될 때까지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 이 세 가지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증상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암 전조 증상이었구나 라는 게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거를 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칭이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이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었어요. 오전에 아이들 등원 다 시켜놓고 저희 언니 가게 가서 점심 알바를 하고 바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하원을 다 받고 열심히 케어하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 매일 가는 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손님이 왔다. 그럼 또 가서 저녁 알바를 하고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새벽 집에 오는 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침 거의 굶고요. 점심은 워낙 바쁘니까 운 좋으면은 점심을 가게에서 조금 먹던가 그마저도 안 되면 점심도 굶고요. 집에 오는 길에 뭐라도 사 먹고 싶었는데 바로 전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전철 안에서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먹고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 대강 허기 채운 다음에 저녁에 애들하고 대강 또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가고요. 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매일 몸무게를 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몸무게를 재는데요. 1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몸무게를 쟀는데요. 살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0.5kg가 빠졌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또 살이 또 빠진 거예요. 정말 일주일 사이에 한 5kg인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나갔던 게 45, 44 정도까지 빠졌는데요. 정말 미련한 게 살이 빠졌다고 와 예전에 살았던 옷이 맞네? 하고 그 옷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살 빠져가지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요. 열이 납니다. 그때는요. 매일 열이 난 게 아니고요. 하루는 집에 있는데 몸이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체온계로 귀체온을 재봤더니 39도, 40도네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몸살이 왔나 보다. 그리고 그냥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 지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노는데 몸이 또 으슬으슬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체온계 좀 줘보라고. 그 열을 쟀더니 또 40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엄마 또 몸살 왔나 보다 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는 또 타이레놀 먹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열이 났습니다. 네, 정말 39도, 40도를 찍었어요. 근데 타이레놀 먹고 나면은 열도 가라앉고 또 괜찮아서
아, 그냥 몸살이 심하게 왔나 보다. 예, 그러고 넘겼습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요, 예, 극심한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매일매일 허리가 아팠더라면은 저도 어떻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을 텐데요. 정말 신기한 게 생리통 주기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리통이 허리로 와요. 근데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통도 이제 허리로 올 정도로 허리가 되게 원래 많이 아팠는데, 그때 허리 통증이 조금 달랐던 이유는 생리통이 됐던 보통 허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엎드리던 옆으로 눕던 어떤 자세를 취하면 가라앉잖아요. 그때 한번 허리가 아프면 엎드려도 아프고요,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이 허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까지 온 몸이 아파요. 정말 등까지 너무 아파요. 온몸이.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었고, 원장님께서 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을 먹으면 또 진통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루프 때문에 진통이 심해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요, 어느 날일부터인가 여기 속옷, 사타구니 라인에 뭔가 볼록볼록한 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져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남편한테도 오빠, 나 여기 뭐가 만져지는데 이게 뭐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뭐가 만져지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림프절이 부은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쇄골 쪽에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 입원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미지야, 너는 샤워하면서 거울 한 번도 안 봤어? 여기 이렇게 부은 걸 몰랐어?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몰랐는데요. 티가 나요? 림프종 환자분들께서 많이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림프절이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어느 부위가 이렇게 만져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장 큰 특징들이 살이 빠지고 열이 났고요, 허리 통증이 생기고 림프절이 붓는 게 보여지고 만져졌습니다. 이 정도의 증상이 림프종의 보통 공통적인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암 전조 증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영상을 안 찍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증상이 아닌 것 같고, 저 또한 이게 암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를 작년에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다음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던 암 림프종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읽고 있는데요, 한 회원님께서 인터넷 기사 하나를 링크를 해 두셨습니다.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건선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건선이 뭔지 아시나요?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이라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팔 부분이 어느 날부터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말았는데요, 점점 그 부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제 피부과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딱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다 낫겠지 하고 약도 먹어보고 바르기도 했지만 그 가려움은 점점 더 정도가 심해졌고 부위도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하루는 저희 언니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이제 도시락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친한 원장님의 병원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이 약간 피부 시술, 에스테틱 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저도 따라갔어요. 워낙 몇 년 전부터 저도 알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드리면서 생각난 김에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 언제부턴가 여기가 팔이 너무 가렵고 여기 미치겠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원장님께서 제 팔을 딱 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건선이네? 너 이거 언제부터 생겼어? 이거 막 번질 텐데 너 다른 데는 괜찮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갖게 된 질환이 건선이라는 걸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약을 지어주셨어요. 너무 심하게 간지러울 때만 이 약을 먹어라. 그리고 긁거나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어주셨던 약이 알레락이었어요. 알레락이 뭔 줄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 바로 이 언니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데 하루에 한 알씩 그 알레락을 먹지 않으면은 미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을 지어왔고 저는 건선이 뭔가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건선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었던 문구가 그거였어요. 건선, 죽지 못해 사는 병. 근데 정말 미쳐요. 한번 가려우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가려우면 안 긁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어쩔 수 없이 긁게 돼요. 그럼 그 부분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요. 되게 두터운 살처럼, 굳은 살처럼 변해요. 그러다가 각질처럼 하얗게 껴요. 근데 그렇게 각질처럼 하얗게 끼고 나면은 가려움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맨날 그 껍질을 이렇게 깠거든요.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뜯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 남편이 뱀허물 벗기는 것도 아니고 그만 좀 뜯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질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살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러고서 다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미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게 점점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번지면? 이제 계속 번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건선을 계속 갖고 있었고 우연찮게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의대 피부과 전문의 소피 바엥게 비에르그 박사 연구팀은 건선 환자는 암 위험이 21%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건선 환자는 암 유병률이 4.8%로 나타났는데요. 건선 환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각종 암 위험이 각질세포암 2.28배, 호지킨 림프종 87%, 비호지킨 림프종 48%, 폐암 26%, 흑색종 1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제가 비호지킨 림프종이잖아요. 정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한 대 머리를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암 전조 증상이었어요. 이 건선이요. 그래서 그때가 4차 때인가 3차 때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회진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선이 생겼어요.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이 건선 환자가 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께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난 걸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확답을 내려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
항암 시작하고 나서 이거 건선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과장님, 그런데 저 항암하고 나서 건선이 치료가 됐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맞아, 항암하고 나면 건선 치료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네, 딱 여기 피부 살짝 변한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건선 자리였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암 전조 증상. 저에게는 마지막 전조 증상이 건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아프다니까 하고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몇 년 전부터 건선을 통해서 이미 너희 면역력 많이 망가졌어라는 암시를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미지야, 너 그때 건선 생겼었을 때 진작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왜 안 갔을까? 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건선이 그렇게 생겼었고요. 허리 통증이 점점 오기 시작했으며 살이 급격하게 빠졌고 열이 나고 림파선들이 부은 게 보이고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암 전조 증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5가지 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프시더라도 꼭 병원에 가시라고요. 우리 몸은 정말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요. 하물며 몸살이 오기 전에도 으슬으슬 춥지 않습니까? 감기가 오기 전에 코가 막히는 것 같고 목이 칼칼하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신호를 보냅니다. 너 지금 아파지고 있으니까 좀 쉬던지 병원 좀 가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 생긴 것 같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뭔가 생긴 것 같다. 이거 뭐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인터넷 검색도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림프종 4기 환자의 암 전조 증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고 정말 신호를 쿡쿡쿡 보내니까요. 그 신호 잘 캐치하시기 바라면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